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27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사실상 전폭 인용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전체가 이렇게 되면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혼란에 빠진 것은 맞죠. 그런데 위기는 기회다. 자, 어제 나온 법원의 판결을 잘 보면은 오히려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 방법이 아마 유일한 탈출구, 돌파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어제 법원의 판결을 딱 요약을 하면은 이겁니다. 4단계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전국위원회 소집하고 상임전국위원회 소집하고 그 앞에 최고위원회 소집한 이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갖췄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이준석이 당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각하가 됐죠. 자,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은 갖췄다. 그런데 이 절차적 정당성은 외형이죠. 근데 안에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닌데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자, 이게 2단계고 3단계는 판결문 요약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1월 8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이준석은 1월 8일에 징계가 끝나도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당대표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것은 가처분 신청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새 대표를 못 뽑도록, 비대위가 새 대표를 못 뽑도록 원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정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안 판결은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1월 8일까지 그냥 가면 원안 판결이 1월 8일까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복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비상 상황이죠. 비상 상황. 예를 들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다른 사람이 너 안 아프다 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이 안에서 비상상황으로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규정을 했는데 밖에 있는 법원에서 아니야 비상상황 아니야 무효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 지금까지는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해. 그냥 억지로 만들었다고 해.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함으로 해서 완전히 당이 혼란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비상 상황이죠.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당이 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진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출범을 시켜서 거기서 새 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은 완전 퇴출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법원 판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당헌을 들었습니다. 당헌에 보면은 비상 상황이 일어나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2가지 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유는 당대표는 거리가 아니고 사고다. 거리는 완전히 대표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6개월 동안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 기능 상실, 이것도 아니다. 지금 다수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더라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뽑아서 보충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 기능 상실이 인정이 되면은 비상상황이 되고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이준석이 재등장하기 전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입니다. 당대표 거리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둘 중 하나 하면 성립이 되죠. 그렇다면 당대표가 거리 상태가 되면은 비대위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대표가 어떻게 거리가 되느냐. 지금 법원이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권한을 정지시켰죠. 근데 당헌에는 당대표가, 어떤 뭐 거리나 아니면은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 지금 사고입니다. 거리가 아니고 그 본안심사 때까지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당을 이끌지 규정이 없습니다. 당헌에는.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당대표가 사고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가 사고가 생기면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준석이 6개월 징계받았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문자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비대위로 갔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으면은 대표역을 수행을 하고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딱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권성동이 여전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다시 직무대행으로 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국민들에게는 다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일이죠. 자, 돌고 돌아서 다시 권성동으로 갈 것이냐.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4시에 긴급위원총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 절차대로, 규정대로 돌고 돌아서 권성동 직무대행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는 정당이 됩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났는데, 자, 지금도 안이하게 이렇게 했다가는 국민의 눈밖에 완전히 나게 되죠.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권성동이 사퇴하는 거죠. 권성동이 이 직무대행을 자동적으로 맡게 되죠. 직무대행을 일단은 맡았다가 원내대표직까지 두 개를 동시에 사퇴를 해버립니다. 딱 맞자마자. 오늘 뭐 의원총회에서 뭐 의결을 해서 딱 맞자마자 바로 사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아니고 사고였죠. 주호영도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니까 거리가 아니고 사고죠. 그래서 비대위로 구성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를 해버리면은 거리죠. 대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상황이 되고 비대위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지목한 비상상황이 아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당대표가 거리가 안 됐다, 하나는 최고위원은 채우면 된다. 그 중에서 당대표 거리가 안 됐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당대표 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비대위로 갈 수가 있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자, 그런 길이 열리는데, 다만 이 경우에 다시 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때 당헌 개정을 했을 때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대표나 권한대행뿐이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한다. 그래서 권성동이 했는데, 지금은 직무대행도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당직자가 뭐 그 사무총장이든 정책위원장이든 최고위원회 안에 정책위원장이 있으니까는 정일종 그쪽에서 하든 이런 당헌 개정을 하고 나서 이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남죠. 왜 이준석을 그렇게까지 해서 쫓아내야 되느냐? 그렇게 무리하게. 또 하나는 권성동이 나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죠. 그런데 이준석을 그렇게 정말 쫓아내려고 그 젊은 정치인을 이렇게 뭐
당헌까지 또 바꿔가면서 건성동이 사퇴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직무대행체제로, 건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가다가 1월 8일 되면은, 1월 9일 되면은 이준석이 복귀를 해서 내년 6월에 또 전당대회를 치러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왜 당이 전체 나서서 젊은 정치인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 안에서 했던 일들은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개고기 이야기를 하고 뭐 탄원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면서 시시콜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법원에다가 뭐 정치권 안에서 비판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뭐 절대자라고 그러고 뭐 신군부, 심지어 전두환 신군부에까지 비유를 했고 또 무슨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뭐 이야기를 하면서 비겁한 로마 황제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을 한 마당에 만약에 이준석이 이 상태로 가다가 내년 1월 9일에 당대표, 여당 대표로 복귀를 하면은 여권 전체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들 115명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준석과 등을 돌리고 싸웠는데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를 한다? 그건 콩가루 집안 정도가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복귀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건성동은 왜 물러나야 되느냐. 자, 지금 물러나는 것이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건성동으로부터 원래 이 사태의 시발점은 이준석의 부도덕한 뭐 성접대 뭐 이런 것이지만 그 흐르는 과정에서 건성동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건성동은 그동안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또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금수완박, 그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수완박 입법, 이것에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후폭풍을 겪었고, 또, 그때 대통령실 사적 채용, 프레임에 걸렸을 때, 뭐 본인이 자기 아는 사람 아들을 7급으로 넣어달라고, 대통령실에 넣어달라고 장기원에게 압력을 넣었는데, 겨우 9급이 됐다. 9급 가지고 뭘 이러느냐. 이래서 또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는지 실수했는지 둘 다 문제죠. 그렇게 노출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죠. 거기다가 자 그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국회의원 연찬회 모든 장관들도 다 오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 오고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얼지훈련 중이고 수해 복구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 연찬에서 술 금지다. 금주령을 내렸죠. 그런데 건성동은 그 연찬회가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뭐 기자들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자들과 했던 거기서 숟가락을 병에 꽂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 또 밖으로 노출이 됐고 그거 자체도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건성동 사태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건성동만 사퇴하면은 건성동 본인뿐이 아니고 이준석 리스크까지 이렇게 동시에 제거를 하고 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성동은 즉각 사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당 대표 자리가 당대표 직무대행이 거리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이 되고 나서 원내대표를 사퇴를 하면은 당대표 직무대행도 동시에 원내대표가 맞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동시에 사퇴가 돼서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이 되고 그러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고 그러고 이준석이 복권을 하기 전에 1월 8일 이전에 새 대표를 뽑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지만 자 지금 법원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비상상황이 되니까 그것은 법원에서도 인용을 하기는 절대
어렵게 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